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고 해서요. 무언가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 무언가 끈끈한 정이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요즘에는 뭐 아파트에도 사시고 하면서 왕래도 줄어들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 의미가 많이 좀 퇴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골도 점점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줄고 사람들이 발길이 뜸해지면서 왠지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요. 이런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리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충청북도 김경희 균형정책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행복마을이라고 하니까 참 그곳에 사시는 분들 행복하겠다, 나도 막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행복마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행복마을 사업은 충청북도가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부터 추진이 되었고 도내에 7개 저발전 시군의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관 주도가 아니라 마을 분들께서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셔서 추진하는 데 그 특징이 있는데요. 매년 시군에서 추천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도에서 마을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을 하면 마을 분들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일을 어떻게 마을 발전을 위해서 쓸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마을 분들은 마을 사업을 스스로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시면서 사라져가고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을에 활력이 생겨서 주민들 스스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일정한 금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에서 각 마을에 20개 마을을 충청북도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300만 원씩 지원해서 마을 사업을 하게 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저발전 마을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발전이 더딘 마을 같은데요. 이게 근데 명확하게 기준을 선정하기가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충청북도에서는 도내 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시군별 재정 지수라든지 또 GRDP,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를 토대로 해서 발전도가 낮은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대상 시군은 2016년도에 선정을 했는데요. 제천시, 보은군, 그리고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 이렇게 7개 시군의 마을이 대상이 됩니다. 도에서는 선정된 시군의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5년 동안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다 보니까 저발전 지역 7개 시군에서 추천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제가 마을 주민이면 우리 마을은 안 되나?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마을에서도 워낙 관심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심이 많이 보였죠.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돼서 지금까지 6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미 102개 마을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지원 규모가 큰 다른 사업들보다도 행복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마 웬만한 시골 마을에서는 행복마을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마을 사업은 저발전 7개 시군에서 인구수라든지 고령화율 그리고 교통 여건이 좀 더 열악한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심사를 거쳐서 도에 제출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마을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추진한 지 이제 6년째 되어 가고 있고 이제 행복하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 그럼 이제 어떤 혜택을 받게 됩니까? 선정이 되면요. 행복마을 사업은 2단계로 나누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 1단계에서는 마을별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환경 정비라든지 꽃길 가꾸기 같은 소규모 사업을 통해서 마을 분들의 주민분들의 대화와 협력을 유도해서 마을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하는 게 중점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한 마을의 그 사업 성과를 평가를 해서
다음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할 12개의 우수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2단계 마을로 선정이 되면 3천만 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네. 10배로 뛰었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은 마을 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 공간 조성 같은 평상시에 마을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저희들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마을에서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갖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굉장히 돈독해지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행복마을 사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으로 그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주민이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지역 주민들이 노력을 하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으쌰으쌰를 해도 경험이 없다 보면 전문적인 부분들은 약간 놓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도와주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동기부여를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하시는 마을 주민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실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업 방향을 잡고 또 마을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어떤 사업 아이템이 적당할지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마을별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2단계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된 마을로 발전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을별 그 발전 계획을 구상하실 때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내용들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102개 마을이 이제 그 행복마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기억에 남는 혹은 무언가 이 마을은 정말 행복해졌다 싶은 그런 마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행복마을 사업을 6년째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사업에 참여하셨던 모든 마을에서 행복 지수라든지 마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몇 마을만 소개해드린다면 먼저 보은군에 있는 거현 1, 2마을입니다. 네. 이 마을은 주민의 70%가 귀농 기촌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 간 소통이 어려웠었던 마을이었는데요. 행복마을 사업을 하시면서 마을이 활기차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또 마을 이벤트로 꽃길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또 마을 안길이 매우 비좁아서 위험했었는데 토지 소유자께서 땅을 희사하시면서 길을 넓혀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하시게 되었고 이웃마을과 협력을 해서 마을 길목에 꽃길과 함께 바람개비 이정표를 설치를 하셔서 네. 마을을 아주 예쁘고 특색 있게 가꾼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분들이 직접 생산하신 농산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마을 SNS에 꾸준히 올리시면서 마을 주민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출향인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마을입니다. 다음은 단양군에 있는 장현리의 마을입니다. 네. 이 마을은 그 전까지는 쓰레기를 이제 무분별하게 소각하시던 마을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행복마을 사업을 하시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또 이 마을 자체가 소백산 자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시골이네요. 네. 네. 에코 단양이라는 환경 단체와 또 단양 중학교하고 환경 협약을 맺어서 매달 마을에서 환경 교육도 받으시고 네. 또 마을 청소도 하시고요. 꽃길도 가꾸시면서 쓰레기 불법 소각도 없어지셨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투기하는 일도 없어져서 마을이 아주 네.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네. 기록도 하고 또 농사 체험도 함께 하면서 어르신들은 마을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적적하셨는데 외롭지 않으시고 네. 또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그 삶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을에 특히 또 반가운 일은 뭐냐면요. 행복마을 사업 이후로 귀농 기촌이 9가구나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했다라고 저희들이 9가구는 생각하고 대단하네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마을을 더 소개해 드린다면 옥천군에 있는 도근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낡은 담장과 빈집으로 아주 전형적인 낙후된 농촌 마을이었었습니다. 행복마을 사업 마을회의에서 마을분들은 빈집과 쓰러져가는 담장으로 인해서 이 마을의 경관이 크게 저해된다고 꼽으셨어요. 네. 그래서 빈집과 담장 소유주들이 주민분들 뜻에 동참하셔서 그 사유지를 마을 안길로 내주시고 또 철거된 담장이 있던 곳에는 마을 꽃길을 조성을 하고 또 빈집이 철거된 공터에는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그 공동 경작을 하는 텃밭으로 이용을 하면서 마을이 아주 새롭게 변신한 그런 사례입니다. 네. 예전에 무섭고 위험했었던 빈집이 이제는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함께 김장을 준비하실 배추가 지금 자라는 그런 아주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세 개의 마을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300만 원으로 어떻게 마을을 바꿀까? 적으면 참 적다고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 이렇게 300만 원의 힘이 크구나. 또 한 가지는 그 후에 또 12개 마을로 선정되면 3천만 원을 지원받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알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알아서 국가 지원을 또 받은 마을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마중물 사업입니다. 행복마을 사업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마을 주민분들이 역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또 공동체 의식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다른 사업까지 추진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물 한 잔 네. 드시면 목이 네. 잠기네요. 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행복마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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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농촌 마을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네.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한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5억 원이요? 네. 대단하네요.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요. 네네. 사례로 제가 몇 가지를 또 네네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산군에 있는 아재마을입니다. 이 행복마을 사업 2단계를 마무리하시면서 도토리 축제와 또 참나무숲, 마을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 토성을 연결하셔서 스토리텔링을 계획하셨습니다. 네. 이걸 계기로 해서 농림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억 원을 지원받으신 사례가 있고요. 또 청풍 호반에 위치한 제천시 고무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경관 개선을 위해서 메밀꽃과 해바라기를 심어서 마을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냈는데요. 제천의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앞 광장에다가 네. 대규모의 해바라기 꽃을 심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꽃밭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얼마 안 됐네요. 그게 그러면. 네. 이걸 통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5억 원을 또 지원받으셨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다면 또 보은군의 도원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행복마을 사업으로 마을 쉼터와 생태 울타리를 조성을 했는데요. 주민들이 담장을 허물고 사유지를 내주시면서 기존에 좁았었던 마을 안길을 넓히고 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 규약을 만들고 마을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의 규칙도 만드셨어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활성화된 공동체를 바탕으로 해서 농림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무려 이곳은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10억이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으면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퀘스트 깨듯이 1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점점 마을을 멋지게 키워나가는 거잖아요. 사례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 또 이게 우리 충북에서 워낙 이렇게 잘 이 제도를 안착시키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상도 받았다면서요. 네. 2015년도에 행복마을 사업 첫 해인 1단계 사업비 300만 원으로 무려 40여 년간 묵었었던 퇴비 덩어리를 청소를 시작했었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바로 제천시 도하리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파리가 너무 많아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이 행복마을 사업을 계기로 해서 마을 청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또 꽃동산을 만드시고 마을 공동 경작으로 아마란스를 심어서 공동의 경비도 만드시고 또 개복숭아 축제도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는 농림부 마을 만들기 사업 경진대회에서 전국의 마을들과 경합을 해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네. 덕분에 이 마을이 전국적으로
선진지 견학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아리 마을로 견학을 오시고 있고 도아리 분들의 마을 분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행복해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기분을 사시는 분들은 많이 또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업 설명회가 이제 또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 설명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어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네. 당초에는 집합 설명회로 해서 하루에 끝낼 사업 설명회였었는데요. 올해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확산이 되면서 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다 찾아가면서 사업 설명회를 네. 마쳤습니다. 사업 설명회 이후에는 마을 리더분들에 대한 그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을 2월까지 마치고 실질적인 사업은 3월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업과 더불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마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거고 또 사업 중간중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마을 경진대회를 하면서 올해도 그 어떤 해보다 더 내실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무척 기대가 되고요. 방송 통해서 계속 소개를 좀 들었으면,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마중물의 그 300만 원이 얼마나 마을 주민들을 그 인식 변화를 시키는지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 정말 1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네. 받아올 정도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팀장님 얼굴 자체가 모습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 많이 커나가길 저희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인사 말씀이라든가 또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북도는 올해도 1단계 20개 마을을 선정해서 2월 10일부터 행복마을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마을 여건에 맞는 사업을 마을 주민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서 모두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잠재된 농촌 마을의 가능성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사업으로 미래 농촌 사회의 모델로 크게 화두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행복마을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의 그 세금으로 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충북에 더 많은 행복한 마을이 생겨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윤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일 충북 오늘에서 준비한 소식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 마음을 맡겨봐 생각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공간 소개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농식품 분야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일 소개해드리고요.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 화제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한 그 사람, 극단 청년극장의 조재명 배우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철인 딸기가 식탁에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딸기를 씻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그 딸기의 꼭지를 언제 떼느냐가 그 영양에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꼭지를 떼면 비타민C가 네. 조금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기 전에 네. 이렇게 떼어서 드시는 게 가장 비타민C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맛있게 딸기 드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